자, 이제 그 챕터 1장 1절 원격 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그 접근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개념적인 것만 앞에서는 살짝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. 원격 탐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전체의 과정이 7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7개의 단계 하나하나의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리모트 센싱의 전 과정을 그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본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. 거기에 나와 있는 A, B, C, D, E, F, G라는 요 알파벳 문자가 각각의 중요한 7가지 요소와 또 그 순서에 맞춰서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리모트 센싱의 7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소위 에너지원 또는 조명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. 즉, 그 사실 목적이 지구의 표면을 비추어 보는 거기 때문에 비추어 볼 그 빛이 필요합니다. 근데 빛이라고 표현하는 그 용어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일부분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에너지 소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. 이 에너지 소스는 당연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이 대표적인 에너지 소스로 우리한테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태양으로 우리 지구를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조명해 본다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. 두 번째, 그 조명 또는 비추어 보고 있는 그 에너지가 지구 표면까지 오기에는 계속 전달돼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대기권을 통과해야 됩니다. 당연히 우주 공간에는 아무런 물질도 없으니까 전혀 영향을 받진 않지만 지구 표면 근처에 오는 데까지는 대기권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대기권의 통과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자연 현상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고요. 대기권을 통과해서 들어온 그 에너지는 그 지구 표면, 여기서 지표를 우리가 C라고 이렇게 표현한 요 지역인데 지구 표면에 있는 어떤 대상물들과 상호작용을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. 즉 물이나 또는 흙이나 아니면은 그 뭐 식물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아주 다양한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과 에너지 소스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 상호작용 중에 일부분이 반사돼서 빛이 튀어나가는 작용인데 그 반사된 에너지가 지구 상공에 떠있는 우주 상공에 떠있는 이 위성에 탑재된 센서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. 즉 D라고 표현된 네 번째 요소는 센서와 그 센서에서 기록하는 에너지, 그것이 또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그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. 그렇게 기록된 그 소위 에너지는 지구 표면에 있는 기지국 또는 수신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즉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전송과 그 전송된 데이터를 또 밑에서는 받아야 되고요. 받은 데이터를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처리해서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단계가 또 다음 단계로 요구됩니다. 지금 이 그림에서는 물론 그 위성이 그 지구 주변을 계속 그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도는 그 과정에서 바로 아래쪽에,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기지국이 있으면 또는 수신국이 있으면 바로 전송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위성에 전송을 해서 그 위성을 통해서 통신 위성을 통해서 전달받는 그러한 가상적인 상황을 다양한 경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와 같이 그 5번째 단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소위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리모트 센싱 이미지 자료입니다.
우리가 그 구글 얼스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지구 표면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, 그 영상은 바로 이 5번째 단계까지 거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죠. 그 영상을 보고서 그냥 멋있다 뭐 이런 느낌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내야 됩니다. 그 과정이 바로 따라오게 돼 있는데, 해석 또는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고, 해석과 분석의 목적은요, 정보 추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하는 정보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보를 좀 추출하고요. 그 추출한 정보는 추출한 이유가 있겠죠. 목적이 있겠죠. 그 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마지막 응용 단계까지 거쳐서 소위 리모트 센싱의 전 과정은 7가지 과정으로 수행된다, 또는 7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보통 합니다. 자, 이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고요. 왜냐하면은 앞으로 배울 그 챕터들 하나하나가 다 이 7가지 요소 하나하나를 좀 깊이 있게 배워보는 겁니다. 그에 앞서서 그 7가지 기본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러한 그 섹션인데요.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A, 즉 에너지 소스 또는 조명, 일루미네이션인데요. 관심의 대상에다가 전자기 에너지를 조명해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지만 그 대상으로부터의 반응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너지 소스는, 그 사용하는 에너지 소스는 실제로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를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전자기 전자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. 전자기 에너지의 일부분이 빛이에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빛 얘기할 때는 전자기 에너지의 일부분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니까 좀 더 폭넓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리모트 센싱에서의 에너지 소스는 전자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 전자기 에너지가 아주 먼 곳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. 이 복사 과정의 그 물리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다루지는 않아요. 그건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은 없고요. 이미 전달됐다고 보는 거고, 그렇지만 그 복사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는 대기권과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조금 그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즉 에너지는 소스로부터 목표물까지 이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권을 통과하고요. 대기권 안에 있는 여러 기체나 또는 파티클, 입자들과 접촉을 합니다. 그리고 그것들과 또 상호작용도 해요.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. 근데 또한 에너지가 지구 표면까지 왔다 할지라도 지구 표면에서 반사돼서 튀겨져 나가는,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화살표가 들어와서 화살표가 튀어나가죠. 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또 대기권을 거쳐 나갈 수밖에 없죠. 그때 또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사실 그 복사와 대기의 상호작용이 거의 2번, 거의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2번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현상으로 그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요. 리모트 센싱 과정에서는요. 자, 그리고 대상이 그 지구 표면까지, 그 에너지 소스가 지구 표면까지 전달됐을 때는 목표물과 만나게 되는데요. 그 목표물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. 즉 목표물의 상호작용은 목표물의 성질 또는 속성에 따라서 달라요. 즉 우리가 그 대부분의 그 물체를, 우리 주변의 물체를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 눈을 사용하죠. 그런데 어떤 거는 빨갛고 노랗고 까맣고 초록색이고 색깔이 다 다른 거를 우리는 압니다. 그 이유가 바로 대상에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상을 감지하는데 이 목표물의 속성과의 상호작용이 지구 표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고요. 그 현상을 기초로 해서 리모트 센싱이 가능해지는 거죠. 그와 같은
에너지가 지구 표면에서 그 대상물 또는 목표물과 상호작용 후에 반사돼서 나오는, 보통 그 산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방출돼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, 그 안에 흡수됐다가 그 스스로 이렇게 내뿜는 것을 방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런 산란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주에 떠 있는 이 위성에 탑재된 센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전자기 복사 에너지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거죠.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구 표면을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사진을 찍는다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, 왜냐하면 그러려면 필름이 있어야 되고 또는 가시 영역만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리모트 센싱에서 하는 좀 폭넓은 그러한 에너지 그 수집과 기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에너지를 센서에서 기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 기록된 그 에너지는, 그리고 그 감지된 에너지는 전달하고 그것을 받고 그 받아서 프로세싱 처리를 해야겠죠. 이런 그 에너지들이 어디로 전송되냐면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그 기지국으로 전달되어야 되고요. 그 기지국에서는 수신된 자료를 거의 대부분은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. 뭐 하드카피나 디지털 다 가능하겠지만 요즘 그 추세는 다 디지타이즈된 그런 그 디지털 자료로 제공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. 이와 같이 배포된 리모트 센싱 이미지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과 분석을 수행하게 되고요. 즉 해석과 분석의 목적은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. 그 추출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또 방법이 존재하고요.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배워볼 겁니다. 뭐 시각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디지털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해석 및 분석을 수행하기도 합니다. 자동적인 그 컴퓨터를 알고리즘을 써서 수행하는 거죠. 그와 같이 그 얻어진 정보를 최종적으로는 응용을 하게 되는데, 보통 요즘 그 학문 분야에서는 GIS가 마지막 그 리모트 센싱 자료에서 얻어지는 정보의 수혜자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즉 원격 탐사의 마지막 요소는 대상을 더 잘 이해하거나 또는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거나 또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주기 위해서 대상에 대한 이미지 추출한 몇 가지 정보를 적용함으로써 리모트 센싱의 최종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